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즈 541화 우리 예고 안 했죠? 네. 자, 박찬욱 감독의 HBO 시리즈 동조자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동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플레이에서 그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예. 뭐 다 올라왔잖아요. 네. 7편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게요. 스파이물이기도 하고 두 번째 뭐 박찬욱이기도 하고 그래서 골라봤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댓글 먼저 좀 소개해 볼게요. 네. 자, 오로라네슈님 535화 더 에이트쇼 첫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공레드님, 와 정과장님 지배종 재밌다. 와 완결을 한 줄 알고 봤는데 완결 아니네. 완결되면 다음에 꼭 해주세요. 완결 아니에요? 아 이게 마지막에 저번에도 그 강의장에 한번 물어보긴 했었는데 이게 시즌 1 끝날 때 약간 뭐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시즌 2를 기약하는. 시즌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근데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번에 완결편 안 보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제 무슨 소리야? 뭐 그렇긴 했었죠. 자, 산들바람 양님 535화 더 에이트쇼 첫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세 분의 맛깔진 설명 듣고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하하하. 보고 싶은 거 꼭 참았어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설명 듣고 또 뭐 굳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보시잖아. 이제 자기 볼까 말까 하는 거를 아예 그냥 내용을 다 듣고 그냥 보시더라고. 그렇군요. 파란달이 뜨는 밤님 더히트쇼 첫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맥이라는 영화의 구교한 배우 현 여친 이주영 야구소녀, 전 여친도 이주영 독전, 처음에 좀 헷갈림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극 중에서 이름도 이주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긴 하겠죠. 네. 생긴 거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완전 그렇죠. 다르게 생겼죠. 근데 왜 헷갈리는 거지? 이름이 헷갈린다. 그렇다. 자, 0080님 오 장문이네. 최근 에피소드 관계없는 댓글이지만 개인적으로 요 며칠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웹소설 완결 외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고 예전에 어제 모바사에서 정 과장님이 소개하셨던 기억이 나서 무려 2년 전 에피소드를 다시 들었습니다. 패널분들이 해저 재난 루프물에서 주인공이 치과의사라는 설정에 이유가 있는지를 계속 궁금해하셔서 대신 답해보자면 세계관 속 잠수정에 갇힌 사람들 각각의 문제를 치과 진료를 하며 환자의 치아 상태를 통해 짐작하게 된다는 점과 맞아. 갈등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주인공의 의료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총상이나 자상봉합, 탈구 정복 등의 치료 행위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극한 상황에 무적의 힐러가 아니라는 제안을 만드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렇죠. 그렇네. 그때는 얘가 왜 치과에서였더라 그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오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느낌이네. 비행기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저 의사분 뭐 이렇게 오는데 치과 의사가 갔을 때 약간 그런 애매한 약간 내가 그런 의사긴 느낌이구나. 한데 차라리 수의사가 낫지. 아 수의사. 아, 요런 그런 거군요. 그러네. 좋네 설정이. 자, 주인공이 어릴 적 사고로 수술을 받고 겨우 다시 걷게 된 사람이라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생기고요. 아 그랬구나. 에피소드 관련 댓글도 아니고 혼자 덕심이 뻐렁쳐 길게 댓글 달려니 민망하지만 정 과장님이 열심히 소개하시다 푸시시 김 빠지는 느낌이 아쉬워 적어봤어요. 자, 요즘 OTT통에 나오는 폭력성 높은 작품을 제가 못 봐도 세 분이 대신 봐주시는 느낌으로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이거였어요. 원하는 거. 뭐라고? 뭔 설명을 했다고? 개떡같이 얘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자, 남궁 레드님 534화 어제 뭐 봤어 60번째 편에 10,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산들바람 양님 그 537화 더 에이트쇼 세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 댓글 이것 좀 이상한데요. 저도 스포 무지무지 싫어하는데 A플랫 방송은 듣고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세 분의 케미는 역시 최고. 연륜에서 나오는 짬바 티키타카 수준이 월클입니다요. 전드님 성대모사 더 많이 해주세요. 네. 무슨 성대모사였지 그때? 뭔가 했을 거예요. 아 에이티쇼? 여기 나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거네. 그런 거. 예, 뭐 그런 거자. 뭐야 그건 갑자기. 아무거나 사람 자꾸 그 사람 집착하지 마. 자, 그리고 오로라 네쇼님이 537화
더 에이트쇼 세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CW1011님이 번외 시파 순결한 NG 컷 첫 번째 편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게 뭐지? 뭔 내용이었지? 기억도 안 왜? 나네. 이거 두 번째 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냥 뒤에 그냥 붙여버리는데. 자 그리고 독상가님이 1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 이체. 감사합니다. 하달님이 5,000원 이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쯤이면 서울 도서전 아마 첫날일 거예요. A플랫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스, 그러니까 Q1입니다. 그 안에 있고요. 토요일에는 홍락훈 작가 북토크도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강 기자도 상주할 테니까 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책도 많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라주세요.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이런 거. 둘 다 오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되겠네. 북토크를 들으시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그냥 책팔이로 가는 건데. 왜 와서 말로 올 수도 있지. 일요일에 저도 가끔 돌아다닐 수도. 아 그래요. 뭐 팻말 붙이고 다니면 되겠네. 자 그럼 동조자 얘기 해볼까요? 네. 자 동조자 더 심퍼사이저. 내가 이거 원문 따로 안 적은 것 같은데 왜 여기 적혀 있지? 적혀 있던데. 아 그랬나? 예, 이게 박찬욱 감독이 이제 참여해서 되게 화제가 됐고 우리도 그랬었고 고른 면도 있는데, 사실 박찬욱 감독은 초반에 그 1편부터 3편까지만 연출을 하셨죠. 아 근데 어쩐지. 총 연출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관여했나? 이게 그러면 보통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매 화마다 좀 갈리잖아. 맞아요. 다 찍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나눠서 찍는데 이제 그 전부에 관여를 했겠지. 근데 어쨌든 약간 1편에서 3편까지는 엄청 스타일리시하잖아요. 기교를 좀 많이 넣었는데 네. 뒤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생략이 돼 있다라는 차이는 네. 느껴지긴 하더라고. 네. 그 뒤에 이제 4편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도 메일렐레스, 그리고 5편에서 7편까지는 마크 먼든 이 각각 이제 연출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원작은 비에타인 응우옌의 동명소설로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북베트남의 스파이가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다시 이제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원래는 북베트남 소속으로 이제 남베트남에서 이제 비밀 월남전 배경이죠. 아 그렇죠. 월남전 배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중 스파인 거죠. 그래서 남베트남에서 비밀 경찰로 활약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북베트남의 스파이다. 그런 설정인 겁니다. 뭐 활약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활약하죠 이 정도면. 그냥 사는데 바쁜 거 아니에요? 자기 살기 바쁜, 아 그런가? 생존하기 바쁜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 그렇지. 미쳐버릴 것 같다. 그 특히 또 미국에 건너가지고 동양인에 대한 아 그렇지. 차별이 너무 그냥 당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차별을 어릴 그냥 때부터 태어날 받았지. 때부터 겪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이제 튀기 하듯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말로 이제 어렸을 적에 그렇죠. 따돌림 당하고 막 구타당하는 게 많이 보여지잖아. 네. 그렇죠. 후에 가면은 이게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돼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고문받고 이러면서 그 닫았던 기억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드러나는 그렇죠. 뭐 그런 데서 느껴지는 굉장한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그리고 여기 이제 좀뭐 특별한 점이라고 봐야 되나?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1인 4역을 해가지고 약간 화제가 됐죠. 오역. 사실 결국 알고 보면 나중에 오역이다. 오역이었다. 뭐 잠깐 나왔는데 그게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난 여기서도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박찬욱 감독의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했는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지금 박찬욱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좋다고 했겠지라는 뭔가 생각이 특별한 들고, 의미가 있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저는 되게 교묘한 그 sarcasm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비아냥거림이 조소, 조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손흥민 뭐 동료가 뭐 너 사촌이나 뭐 애나 뭐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벤탄크루였나 뭐 그런 거.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아시아인 다 똑같이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미러링 하나가 하고 있잖아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들도 우리가 보기에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 특히 남자들. 네, 비슷한 거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같은 자리에 이 로다주를 4명을 다 앉혀놓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교수는 좀 몰랐어. 이 사람 같은 사람인 줄 처음에는. 그러니까 니네
옷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 거를 미러링한 게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쪽에서는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그냥 재밌는 요런 설정이네. 뭐 요런 또 그냥 기교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역시 거장은 거장이다. 마음에 드는 거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산드라 오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본인 배역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근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46살로 나오던데 여기서는 설정상. 아 그래? 그렇게 안 네.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실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죠. 넘었죠, 그렇지. 네. 근데 또 외국인이 보기 서양인이 다 보기에는 똑같아. 또다 젊어 어려 보인다고 보이고. 하니까. 아니야 뭐 동양인이 뭐 외국 가서 운전하면 애가 운전하고 있다고 뭐 어, 신고 들어오는데 우리 가면은 신고당해. 에이 정과장은 아니야. 어디서 본 게? 어디서 좀 무슨 같이 좀. 소리야. 아, 아무튼 그래서 뭐 얘한테 약간 집착하는 게 저렇게 나이 많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 환갑이셔. 그 정도는 그 아니야.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아, 그래서 좀 그렇다. 역시 배우 대배우를 스타일이, 쓰고 싶긴 했는데 그치. 마땅한 배역이 많진 않잖아.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배역을 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동양인 배우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은 베트남계 배우가 많이 필요한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발굴한 것도 좀 많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완전 또 동아시아 쪽 배역이 또 부족한데 또 강렬한 어떤 또 캐릭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나오면 당연히 드라마적으로는 또 좋고 하니까 산드라오가 필요했다. 그렇다. 그런 거다. 아니, 둘의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 보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주요 캐릭터 보면은 요 대위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 이름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 뒤에 나오잖아. 나오나? 한두 번 나오는데 너무 잠깐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나. 계속 대위라고 불려서 그냥 나도 대위라고 계속 나는 불렀는데.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대위라고 친구들이 불러. 부르나? 본만 돈 많은 기억 나는데. 얘도 뭐라고 부르는데? 린. 린. 하지만 일단 중간에 대위라고 부르니까 일단 저도 대위로 지칭하는데. 린이잖아 린. 그래서 이제 호화수한대 배우고 그 호주인이더라고요. 베트남계 호주인. 그리고 여기 설정상으로는 이제 프랑스 혼혈이죠. 파란 눈에 베트남인이랑 나오는데 자꾸 관계자 회색이라고 해가지고. 회색 눈인 것 같아서. 뭐 나는 그 눈의 빛깔에 그렇게 신경 안 쓴 거든. 난 그냥 파랗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자꾸 그렇게 아니, 근데 얘기하니까. 눈 클로즈업이 되게 많았어. 그걸 내가 왜 유심히 봤냐면은 이 배우에 대한 정보가 처음엔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쵸. 네. 진짜 혼혈인가? 이런 아니야.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솔직히 눈 색깔 빼고는 안 그래 보이잖아. 베트남인이죠. 그래서 그쵸. 클로즈업을 할 때 맞다 저게 렌즈인지 아닌지 되게 유심히 봤거든. 렌즈예요. 원래 사진 보니까 눈 검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회색 눈이 굉장히 이제 도드라져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설정상 이제 유학파죠. 중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도 유창하고 그래서 장군 밑에서 이제 신복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렇죠. 초반에 보면은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걸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베트남의 스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좀 감추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한 것처럼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까 계속 갈등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얘야말로 진짜 동조자 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본 얘는 이제 대위의 의형제죠. 예전에 보니까 얘 의형제가 말만 의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막 칼로 이렇게 상처도 내가지고 진짜로 피로 나는 의형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끈끈한가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베트콩한테 살해당해서 공산당을 극혐한다 얘는. 그래가지고 도저히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지 둘이서 대위랑 많이. 그리고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싸움 되게 잘한다. 알고 보니까 전문 킬러였다. 네. 그런 게 있고 많이 있는데 얘도 이제 대위의 의형제인데 뭐 의사다. 근데 알고 보면 얘도 북베트남의 스파이고 이제 계속 대위한테 지령을 내리는 그런 입장인 거죠. 고모지. 고모님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편지를 계속 주고 받잖아. 네. 뭐 악요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번호로 쓰는 거 있죠. 네. 책의 그 페이지에 몇 번째 단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하는 그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 정말 의형제라고 생각한 본한테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너무 공산주의 혐오가 심해. 뭐 그런 점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또 반대니까. 물론 반대긴 하지. 네. 그런 게 있긴 하죠. 네. 네, 실제로 있긴 하고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 왜냐하면 주변에 할아버지 지긋한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막 공산당 와서 자기들 죽이고 뭐 어머니 죽이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뭐 조국 대표가 뭐 사회주의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아 그랬나? 난 전혀 그 시점인데. 아 그게 이제 TK 지역에서 문자로 돌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선거 끝나고 나서. 진짜? 그러니까 TK는 전멸을 했잖아요. 뭐 그 야당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잖아. 이렇게까지 단결할 이유가 뭔가 했는데 그 카톡이 굉장히 주요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가짜 뉴스가 무서워.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빨갱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우리로서는 이상하게 여겨지잖아. 그 세대들이 아직 살아 계셔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자본주의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서 지금 와서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이 있냐고. 있기야 있겠지. 극소수겠지. 그쵸. 그 사람들이 뭐 내란 어쩌고 할 거요? 이석기야? 아무튼 그런 점들이 여기서도 아마 이제 그 박찬욱 감독도 이게 매력을 느낀 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런 있을 거예요. 원작에서 우리의 어떤 현재를 투영을 해서 바라봤던 게 그렇죠.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사상에 너는 빨갱이고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는데 그렇죠. 70년대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히 담겨 있다. 자 그리고 장군. 이 사람은 이제 남 베트남의 장군인데 이제 비밀 경찰의 대빵이었죠. 그래서 뭐 대위의 직속 상관인데 대위를 굉장히 신뢰해. 뭐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잖아. 영어 배웠다고. 그리고 또 딸 과외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신뢰하지만 얘가 두더지다. 그걸 모른다. 결국 끝까지 모르는 거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대위가 계속 그러죠. 얘는 되게 무능한 장군이다. 경계할 필요가 없다. 계속 얘기 어필을 하잖아 만한테. 자기의 존재를 계속 모르는 거 보니까 눈치도 없고. 일 수완도 없고 보통 다 자기가 해주는 거잖아 대위가.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야망이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해. 굉장히 부지런해 얘. 그 나중에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인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쓸데없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죽지. 끝까지 잘 살아남는다.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대위 고생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4명이에요. 간단하게만 읊고 갈게요. 클로드라고 이제 CIA 있죠. 그 대위랑 되게 친한 척하는 애. 친하죠. 진짜 친한 건가? 친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무시해요. 아 무시하는데 막 되게 아끼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을 네.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로다주가 하는 역할이 다 그냥 베트남을 그냥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전부. 얼굴이라고 네. 박찬욱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연기해도 상관없다. 이 말 자체도 나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보이는 거야. 단지 어떤 CIA에 정말로 소속된 어떤 요원 이런 게 아니지. 이 사람은 그냥 CIA 그 자체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교수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미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그 자체로 보이는 거죠. 이 한번 보면 막 동양에 대한 신비를 막 읊고 있는데 결국 오리엔탈리즘인 거잖아요. 알고 보면 되게 무시하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큰 반전 중에 하나가 그 린데이가 고모랑 계속 주고받는 그 편지에 참고하는 책이 있잖아요. 쓰레기 그 같은 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그 책의 저자였어. 그 이름을 감추고 썼던 사람이었어. 자기의 네, 속마음을 맞아. 거기다 막 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아마도 뭐 이렇게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아마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런 그린베레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용사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의원이 됐고 뻔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그 달고 다른 그런 백인 노인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총기 옹호하고 뭐 이런 그런 쪽 있잖아.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얘가 베트남인들을 막 연설하고 있는 거는 결국 자기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것뿐이고. 거기서 이제 그 팔순잔치 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 뒤에. 그거 웃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베트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실상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패배한 전쟁처럼 우리는 그냥 알고 있지만 엄청나게 그 베트남을 핍박했던 전쟁이잖아. 처음에 통킹만 사건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도 조작이었다는 거 아니야. 결국 교과서에 있잖아요. 네, 조작으로 밝혀졌지. 나중에 뭐 그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룬. 그러니까 그때 뭐 뉴욕 타임즈와 뭐 어디와 그랬나? LA 타임즈와 공모를 해서 이걸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에 국민을 동원을 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아무 그 명분도 없는 전쟁에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했다라는 그 문서를 공개를 한 거지. 그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면들, 언론의 그런 어떤
순화 기능이 발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 또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도 굉장히 베트남 위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나오잖아. 그런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무슨 뭐 선물을 칼 뭐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그거 싸우자는 거냐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무슨 팔순잔치 그걸 주고 있잖아. 그렇지. 싫다고 하는 거절하는데도 굳이 이걸 막 주고 가잖아요. 아 나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소령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로다주가 연기하는 모든 사람들 굉장히 위선적인 그 미국의 얼굴을 진짜 대표하는 네. 그런 거야.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 자기가 되게 작가주의 감독. 네, 그래서 막 사실주의고 되게 그런 걸 좋아한다 하더니 베트남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전혀 없잖아요. 대사가 처음에 없었지. 대사도 없고 아무 대사 내도 상관없고 대충 짓거리라고. 뒤에도 나오잖아. 그 베트남 완전 그냥 스타라는 그런 영화를 찍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 여기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베트남인들은 배경이니까. 그렇지. 그런 면도 굉장히 잘 부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거지. 네. 풍자가.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소피아 모리 산드라 온데 이제 일본계 미국인이고 나중에 이제 대위의 애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얘는 근본적으로 자유연애주의자다. 6개월만 안 보여도 그냥 젊은 남자를 금방 후려. 이것 때문에 남자가 죽는 거지. 또 그렇게 된 건가? 그렇지. 자, 어쨌든 그건 아니지. 아닌가? 질투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었나? 절대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해서 되게 재밌지 않았어? 그런가? 뭐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화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제 대위는 수용소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미 뭐 잡혔나 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의 형식은 회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재구성되는 듯한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바뀌기도 하고 아 맞다 그때 이런 사건도 있었지 하면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이제 그 사건을 또 한 번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구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디 뭐 클럽을 갔는데 맞다 오기 전에 뭐 했지 하면 그것도 보여줘.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사이공이 이제 함락되기 한 4개월 전쯤, 그러니까 1975년이라고 나와요. 이제 막 극장을 대절해가지고 여성 스파이를 취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위는 이때 이제 클로드랑 장군이랑 같이 그거를 이제 약간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보는 듯이 들어갔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고문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위의 기억이 굉장히 날조됐다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을 나중에 관통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 그러니까 고문받고 있는 여성 스파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베트남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네. 린데이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미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올 거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고문을 막 당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만류했다. 이렇게 여기선 보여지는데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좀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흘러가는 거죠. 취조하기 이제 48시간 전으로 어떤 여자가 자료를 전달하는 거를 이제 비밀 경찰들이 캐치하고 그걸 이제 대위한테 보고한 거지. 얘가 지금 얘도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 뭐 빨리 차 전화하고. 준비해. 나 빨리 가서 이제 자기가 막 빼돌리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 이제 불안한 거지. 걸릴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자한테 가서 억지로 체포를 하고 억지로 막 뭔가 여자가 입에 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뺏는 척하면서 결국 꿀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가 막 그러잖아. 나를 쳐요 동지 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대 치고. 그러니까 절대 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어쨌든 나중에 알고 보면 나오긴 하지만 필름인 거잖아 다. 그렇죠. 네. 막 그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어떤 그런 건데 삼켰어. 근데 이거를 보는 앞에서 똥 싸게 한다. 나중에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그런 고문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잔인한 방식으로 그렸잖아. 그냥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근데 애들 비밀 경찰이 되게 심드렁하게 일을 하고 있죠.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위한테 새로운 지령을 내리는데 비밀 경찰의 전체 명단을 구해오라고 해. 그러니까 의형제인 반은 얘보다 상사인 것 같아. 물론 친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사죠 진짜. 계속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좀 몰고 가는 게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장군은 이때 그 미국 의회 사절단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대위한테 그냥 시켜. 이거 잘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대위가 이제 막 참고 서적 하나 좀 갖고 오겠다고 잠깐 기다리려고 하고 그 사이 이제 막 열심히 찍어가지고 이제 명단은 이제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가 우편함에 필름을 넣었고 여자가 그걸 찾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아까 그 장면이 시작되는 거였죠. 극장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2개월 후에 이제 사이공 이제 함락이 임박했죠. 근데 장군이 계속 그 클로드한테 비행기 2대 달라고 하는데 결국 한 대밖에 못 얻어. 그러니까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가려고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같은 거죠. 오늘 한국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무슨 이거 한국사요? 근데 결국 한국 감독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눈여겨봐서 좀 부각을 많이 시킨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보게 근데 했거든. 이거는 뭐 소설 원작에 있는 내용이겠지 뭐 실제로 있긴 그랬겠지. 하지만 어떤 걸 활용할지는 감독이 그렇죠. 결정하는 거죠. 연출자 마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비슷한 행동을 사람이 꼭 있다.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대뿐인데 가기로 하고 여기서 얘 이제 린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북에서 와서 이제 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면은 베트남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공산주의 된 나라에서. 자기 그렇죠.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여기 좀 깼어. 그러니까 전혀 정보 없이 봐서 재밌었는데 미국을 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봤는데 진짜 가게 되네. 미국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미국이 중심이 돼요. 결국 여기서 자기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갈 줄 알았는데 많이 또 너는 장군 옆에 있어야 돼. 왜냐면 장군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옆에서 감시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너다. 그렇게 돼서 또 가게 되는 거지. 결국 이제 또 공항 가는데 이제 비행기 타러 버스 타고 가는데 그게 막 포격을 당하잖아. 그쪽 베트남 쪽에서 공격하는. 아주 긴박하게. 예. 이 드라마 상에서 가장 돈을 때려박은 장면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사인공이 난리가 나는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한 대를 띄우려고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뛰어서 비행기를 따라잡더라. 비행기가 좀 기다려줬나 보지 살살. 뭐 하여튼 시속 한 500m 정도로 가고 있었나 보죠.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그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딸이었던 거, 뭐 애기. 아기가 하나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죽었죠.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가 이제 셋이 비행기만 타면 돼 미국 갈 거야 했는데 여기서 둘이 죽는다. 그 이미 헬- 죽었잖아요.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폭파하면서 그 파편에 맞은 것처럼 네,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본을 안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린이 얘를 태워서 뭐 그러면서 이제 1화가 마무리가 되죠. 네. 근데 2화 되면은 이미 미국이야. 이제 그러면서 회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 거죠. 근데 본은 이제 넋이 나가 있어. 완전 무기력증이죠. 아내와 아기가 다 죽었고 여기서 뭐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온 베트남 난민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그치,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대위는 다시 스파이 업무를 재시작합니다.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의 연락책인 고모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페이지와 행 단어 수를 막 그 전분에 적신 다음에 요덱에 묻혀가지고 하면 다시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사실 스파이가 하는 것 치고는 조금 허접해 보이는데 70년대잖아. 70년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는 옥수수 전분 쓰던가 뭐 그랬던 것 악의 같아요.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별건 아니네. 어쨌든 그 책만 있으면은 그렇죠. 주고 받을 수 있다. 그 책이 뭔지만 모르면은 절대 알 수 없는 암호인 거잖아. 그렇죠. 만한테 되게 시시콜콜한 모든 걸 보고를 해요. 심지어 이제 본이랑 같이 장군 술가게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 나중에 보니까 갖고 있더라고 그거를. 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찍어줬잖아요. 그 소령이 찍어줬나? 아마 되게 그랬을 거예요. 엉성하게 찍었어. 초점 잘못 맞춰가지고 뒷 배경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런 그래서 사진이죠. 죽은 거야.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뭐라? 왜 자꾸 몰아? 두리안 먹어서 죽은 거 아니고? 아, 그러네. 그것도 있네. 근데 이제 린데이가 비밀 경찰이긴 하지만 네. 뭔가 잔혹한 행위 같은 거는 되게 꺼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을 여기서도 2명을 죽이긴 하지만 간신히 네. 죽이는 거지. 정말 어렵게 죽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훈련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 어떤 거부감까지는 훈련받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걸 없애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령을 죽여야 되는 어떤 상황은 있는데 자기가 그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동원을 해. 그래서 죽여야 되는 그런 임무라는 건 알지만 그런데 내가 얘가 되게 싫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죽여. 나중에 그 소니라는 기자를 죽이는 것도 그치. 결국은 그냥 어떤 대의를 위해서 죽인다 이러면 굉장히 편한데 그걸 못 하잖아. 네. 그래서 결국 죽여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명분을 끌어들이지 내 여자도 뺏어간 것 같고 뭔가 좀 기분도 나쁘고 옛날부터 나한테 안 좋게 굴었고 막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 그런 면들이 좀 재밌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장군이 그 임시 수용소에서 괜히 군복 입고 설치다가 봉변 당하는 게 나와요. 막 베트남 사람들이 너 때문에 뭐 잭벌의 일도 못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망했다고 막. 그러더니 장군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선동자가 있으니까 걔를 잡아야 된다. 그거 네가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위가 이제 장군이 이런 편집증 되면 좀 피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옛날 대학 은사한테 이제 편지 보내가지고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그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그 자법 교수 해머라고 하는 교수더라고요. 대머리. 아 맞아. 이걸 위해서 밀었다고 하더라. 아 실제로 밀은 거예요? 실제로?
어쩐지 자연스럽더라. 난 분장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밀고 나머지가 가발이라는 얘기도. 그게 쉽긴 하겠다. 그게 더 쉽겠다 진짜. 여기서 뭐 배도 붙인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많이 붙였던데.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 완전 쩔어가지고 동양 문화를 뭐 굉장히 찬양하는 듯 보이잖아. 네. 뭐 일본 다다미 방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옷도 해놨는데 그런 거 옷도 있고. 그런 거 있고. 근데 실상은 되게 하대하고 있고 이 린데이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얘가 이제 중간자잖아. 그러니까 뭐 프랑스와 뭐 베트남 사이에서 태어난 애고 미국 문화를 접해본 베트남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 게 계속해서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그 비서인 그 소피아 모리인가 산드라 오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둘이 되게 좋은 관계가 돼. 썸씽 뭐 조금 대화를 했는데 이제 소피아 모리가 교수한테 약간 그런 하대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둘이 약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오징어 얘기를 하는데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오징어 가지고 뭐 자유행위한 거 있잖아 어릴 때. 그래서 자기는 오징어 안 먹는다. 자기가 그걸 막 엄마가 먹으려고 하니까 잽싸게 지가 뺏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오징어 못 먹잖아. 여기서 되게 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자 먹고 왜 토했나 그냥 죄책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다 있었지. 맞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환기가 되면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게 분명히 박찬욱의 의도한 효과 중에 하나겠죠. 여기도 그래서 오징어. 그렇지. 난 이거 기억도 못했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기억을 못해? 이걸 왜 기억 못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사람 대상이 아니라 기억 못했구나. 사람 대상이 아니야. 오징어라서. 오징어라서. 뭐야 이 오징어야. 아니 그래서 그 얘기 해주니까 산드라오도 먹다가 뱉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둘이 되게 좋은 관계가 돼서 이때 이제 그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금방 잔다. 그래 잔다. 역시 그리고 미국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미즈모레 부르지 말고 이름 불러라 소피아라고. 소피아. 아주 친한 관계다 이런데 나중에 이제 거꾸로 되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장군도 이제 LA로 입성하고 그리고 장군이 근데 편집증이 여전히 있는 거지 그 의심은 아직도 떨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맞지. 주변에 스파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 스파이가 있는 건 너무 확실해. 뭔가 정보가 새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봐. 그렇지. 근데 이제 감이 없는 거야. 너무 신뢰하는 그 부하 유일하게 한 명 믿는다면 아마 린데이일 텐데 그렇지. 얘 때문에 이제 감을 잘 못 잡는 거지. 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죽여 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 신복인 애들을 막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어떤 스파이물의 재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니까 범인이 나니까 쟤는 아니잖아. 어몽어스 같은 게임 해보면은 있잖아.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죠. 아주 재밌었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범인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괴물일 때 죽여놓고 나 봤다고 막 이러는데 딱 야불이 잘 털면은 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한 명이 되게 화냈던 게 무슨 소리고? 그 사람. 내가 봤는데. 그때 우리 그 하지만- 음성으로 했나?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면은 진실감이 떨어져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지금 린데이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네. 어몽어스 하고 있네 지금. 얼마나 살 떨리겠어. 그렇지. 내가 범인인 거 아는데 쟤는 아닌 거잖아. 그럼 확실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쟤를 제거해야지 내가 사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누가 장군 술가게 낙서를 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의심은 증폭되고 장군이 와가지고 원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술가게 술가게를 냈잖아요. 술 진짜 파는 엄청 잘 되더라. 술 전문점 그걸 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장군이랑 클로드가 이제 장군을 따르는 그 베트남인들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취조를 해. 클로드는 요원이지 CIA. 그건 CIA.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회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 게 잽싸게 그 일단 지르죠. 그 소령 그 만두가 범인인 것 같다고. 그 약간 통통해서 만두라고 부르고. 별명이 만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극장 안에 있었어. 있었어요. 그 둘이 안 둘이 안 먹는. 먹는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고문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 아님에도 뭔가 죽여야 될 그 자기 안의 명분을 계속 얘가 쌓아간다는 게 이제 그런 면이거든요. 그때 맞아. 얘 고문 거기 참여도 했었지. 그치. 이런 거 계속 떠올리면서 결코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보면은 이제 애도 태어나. 쌍둥이. 어머니 팔순잔치도 앞두고 곧 있어. 앞두고 있어. 자꾸 이런 게 이제 밟히는 거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스파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 살자고 결국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다가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극심하다. 이런 점들이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위가 대충 막 지르니까 그 장군이랑 클로도 알아서 스토리 또 알아서 막 끼워 맞춰줘. 그리고 막 걔가 강정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니까 둘이서 맞아 걔 가족은 멀쩡하더라. 그 베트남에서 지금 딴 애들은 다 그 수용소 갔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소령을 죽이라고 지령을 받는 거죠.
하지만 아까 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주기는 되게 망설이다가 본한테 도와달라고 슬쩍 얘기하니까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하면서 갑자기 힘을 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특수부대 요원이었다고. 죽이는 일 전문가다. 네. 또 무슨 그냥- F6? F6 뭐 이런 거. F6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 아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조금 도움을 많이 주지. 그러니까 이게 대위가 엄청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러 가잖아요, 장군한테. 그랬더니 죽여야 되는 걸로 이제 확실하니까. 근데 진짜 장군도 나쁜 놈인 게 한 번 더 죽여 이런 말 안 한다. 네. 제일 짜증나. 이거 뭐 충청도요? 걔못 쓰겄네. 막 이러면서 그냥 대충 운유만 하는 거잖아. 내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진짜. 충청도 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냥 대충 놔두든가. 뭐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소령 어머니 팔순잔치는 끝나고 하자. 이제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무슨 폭죽 소리에 맞춰서 뭐 죽이기로. 그리고 소령 이제 어머니 팔순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 진짜 베트남 사람 다 모인 느낌이고.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듯이 정치인 네이팜 레드. 이 사람이 네이팜은 별명이야. 아 그래요? 이 폭탄 이름이 네이팜이잖아. 원래는 그래요? 탄이잖아. 원래는 네드 고드인. 예. 그래서 고드인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칼 선물해가지고 저 무식한 놈 이런 느낌 들고. 그러니까 베트남을 되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한국 사람한테 그 선물한다시고 막 일본 우기기 선물하고 뭐 이런 거지 거의. 준비해온 대사 같지만 재미가 없구만. 방금 떠올린 거야. 그건 비유가 적절치 않구만. 이렇겠죠. 자연스러웠나. 그래서 이제 소령 암살 작전 당일 이제 소령한테 이제 방심하게 만들려고 두리안을 줘요. 대위가. 두리안을 엄청 좋아하더만. 맛있지. 그래서 장관한테 한 소리 먹어봤지. 그 냄새 나는 걸? 맛은 있죠. 그거 까놓으면은 뭐 냄새가 그렇게 나서 심하진 그렇지. 않아. 근데 깔 때가 죽는 거죠. 그래서 장관 맨날 그러잖아. 두리안 전 내 앞에서 처먹지 말라고. 까놓은 거를 사면은 냄새 덜 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니, 어디 뷔페 좀 좋은데 가면은 있어가지고. 두리안이요? 있어. 요즘 뭐 우리도 기후가 이제 열대 기후 가까워지니까. 예전에 그 열대. 기자들 뭐 이렇게 모아놓고 한 그런 데 이런 거 잘 줘. 진짜 비싼데. 잘 줬어. 좀 됐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놈의 두리안. 그리고 봉투 안에다가 이제 총을 넣은 상태로 겨누다가 좀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령이 그 두리안으로 머리치고 도망가죠. 그렇지. 아이가 결국 이제 본이 와가지고 때려 눕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총을 쏴가지고 겨우 소령을 살해합니다. 바로 못 쏴가지고 봉투를 얼굴에 씌운 다음에 그 상대의 눈을 안 보고 그냥 죽이는 거죠. 네. 근데 그 봉투에 하필이면 그 스마일 표시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 죄책감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박찬욱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긴 한데 그 죽인 사람이 꼭 이렇게 나타나잖아. 엄청 많이 나타나. 뭐 그냥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렇게 딱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 있고 얼쩡거리는. 이제 그걸 약간 그 사람만 의식한다는 듯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린데이 주변에는 두 명이 계속 나타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래서 출연이 많아졌네. 끝까지 나왔어. 그래 항상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야. 웃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 스마일 그게 백혀서 그런지 계속 그 얼굴로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더 공포스럽잖아. 예전에 박쥐를 봐도 신하균 죽은 다음에 계속 침대에서 이렇게 웃고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장면이 더 약간 끔찍하게 보이죠.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18개월 전이 잠깐 나오는데 그 대위가 이제 CIA 안전가옥에서 시계공이라는 베트콩을 막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 걔를 불어라 이제 정보를. 자백시키려고 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정보를 그러면 주는 대가로 여기 되게 밥이 맛이 없으니 계란을 3개 달라, 삶은 계란을. 근데 그 전에 이제 린데이랑 약간 대화를 하죠. 린데이가 여기 도저히 가망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얼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은 달걀로도 죽을 수 사람은 자살할 수 있다. 네. 깜짝 놀랐어 이거. 그러니까 그 보고. 껍질을 까지 않고 삼켜버리니까 기도가 막혀서 죽은 어. 거죠. 그렇지, 까끌까끌 할 테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그 CIA 요원인 클로드가 까먹잖아요. 어. 왜 안 깨끗해 그러고 그렇지. 미국 놈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란이 그런 요소로 뒤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을 보면서 얘가 왜 이상한 감정을 느끼나. 근데 네. 이제 그게 점차 죄책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란 삶은 달걀만 나오면은 뭔가 이상해지잖아. 안 먹죠, 분위기도 잘. 그렇고 어. 음악도 달라져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네. 계속 써먹는다.
그리고 이제 소령 장례식 이후에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막 클로드도 찾아와가지고 소령이 막 널 의심했다는 증거까지 있대.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제 대위가 그 소령의 무슨 사업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박스 나르다가 거기다가 서류를 일부러 만들어서 넣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치. 앞에 보면 박스 나르는 장면이 있긴 했었거든. 근데 네. 이제 이런 건 안 나왔었지. 근데 이때 이제 나오죠. 그래서 클로드 요원도 나도 사실 너 의심했었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네, 진짜 막 분위기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클로드 되게 얕볼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되게 금방금방 그쵸.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테이크하우스라고 데려가요. 너 언제까지 뭐 장군 밑에서만 있을 거야 하면서 놀러 가자 하고 갔는데 여기에 이제 4명의 로다주가 다 나오는 거죠. 그 CIA 요원 클로드, 동양학 교수 해머, 그다음 정치인 네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 등장하는 영화 감독 니코스. 사실 얘를 설득하려 여기 모인 거였죠. 솔직히 이제 네. 로다주가 그렇다고 굉장히 정교한 연기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뭐 목소리를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 영화 감독 여기까지라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나도 헷갈린 거야. 얘 같은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사람이긴 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지 뭘.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지. 이제 클로드 요원 아니야?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왜 싸우지? 막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니코스가 자기가 영화를 찍는데 거기가 베트남 전쟁이 배경이래. 그래서 뭐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대위가 이제 아직 할지 말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대본을 읽다가 뭐 오래전 어머니와의 과거도 떠올리게 되고 그때 이제 또 소령의 환영을 보면서 3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영화 촬영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뭐 이게 스파이물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생각도 더 들긴 하죠. 뜬금없이. 좀 뜬금없겠어요 4화가.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미 전쟁은 끝났어. 네. 그 전쟁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런 건 되더라고. 그 전쟁을 복귀함으로써 이 린데이의 어린 시절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뭐 그런 장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되게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 대 국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주인공 한 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린데이 딱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외모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 연기를 엄청 잘하는 게 이 이제 4화에서 우리 감독하고 대치하면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절대 그 대배우한테 밀리지 않더라고요. 아, 역시 와, 잘하지. 그 장면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 치면 그것도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점점 잘생겨 보여. 아, 연기를 잘하면 원래 잘생겨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을 잘 살렸고 역시 그 박찬욱 감독이 8개월 동안 오디션을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를 발굴하는 그런 눈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래서 이 주연이 어떤 그 굉장히 대의를 위한 사람이 여기 주인공이었으면 진짜 재미없었을 거야. 뻔한 스파이물처럼 보였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 얘의 욕망은 지금 나 그냥 베트남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치. 이미 통일도 끝났고 전쟁도 끝났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 이 생각이 지금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본. 그러니까 맞아요. 현재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게 모순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여기 끊임없이 고통받는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엄청 특별한 작품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유는 다음 화에 계속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